네, 두 번째 강의는 관절통이 동반된 자가 면역 질환의 감별 진단이라는 주제로 김대식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간단히 양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원장님께서는 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임의를 수료하시고 같은 곳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 류마티스 학회 정회원이시고 임상통증학회 정회원이시며 연세 편한마디내과 의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 편한마디내과 원장 김대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관절통이 동반된 자가면역 질환의 감별 진단입니다. 통상 이제 트라우마로 인한 이제 관절통,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잘 봐주실 건데, 이게 특별하게 트라우마 병력이 없는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다양한 원인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이제 통증 요양과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그 외에 내과학이라든지 관절의학과 선생님들께서 관절통을 이제 특별한 트라우마 없이 병력을 호소할 때 어떤 자가면역 질환, 어떤 감별 진단을 고려해야 될지, 어떤 클루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세 여자 환자분이 주소는 양손가락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6개월 전부터 양손가락 통증이 지속되어서 진통세움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었고요. 근데 내원 4개월 전부터 통증이 다시 생기면서 부종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NSAID를 자가로 복용하여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류마티스 내과를 내원하였습니다. 이전에 과거력이라든지 외상력, 가족력, 여행력 등은 특별한 병력이 없으셨고요. 직업은 사무직으로 특별하게 과사용한다든지 그런 병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양손 두 번째 손가락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PIP 조인트 쪽으로 이제 스웰링과 텐더니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자가면역 질환을 감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흔히 이제 머스큘로스켈레탈 컴플리케이션을 호소하게 되면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략하게 여기서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이제 각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클루를 가지고 접근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퀘스천은 실제로 이제 articular pain이 맞는지, 그 다음에 어큐트인지 크로닉인지 이제 증상의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의 유무, 그 다음에 각 어떤 조인트가 인발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으로 articular pain이 맞는지, 만일 articular pain이 아니라면은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프랙처, 그 다음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그 다음에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 그 다음에 과사용으로 인한 벌사이티스, 텐디나이티스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articular pain이 맞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증상의 듀레이션입니다. 6주를 기점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6주를 기점으로 6주보다 짧으면 어큐트, 그 다음에 길면은 이제 크로닉 알사이티스로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큐트라면은 이제 어큐트 인플라메이션 중에서 인펙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가우트, 슈도 가우트, 크리스탈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리액티브 알스라이티스고 이제 스폰딜로 알스로패스의 이제 일환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또 크로닉 알스라이티스의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큐트 알스라이티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주를 기점으로 넘어서서 크로닉이다, 크로닉 알스라이티스가 있다면 그 다음 퀘스천은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실제로 동반되어 있는지가 주요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 클루를 통해서 이제 감별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닝 스티프니스가 지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 스웰링, 그리고 시스테믹 심톰이 있는지, 그 다음에 랩상에서 ESR, CRP가 증가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없다면은 이제 크로닉 non inflammatory arthritis,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OA가 있을 수 있죠. OA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변이 DIP, 그 다음에 CMC 조인트, 칼품 메타칼팔 조인트에서 여기 손목에 엄지손가락 이어지는, 손목이 이어지는 관절,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니 조인트, 힙 조인트 등이 이제 인발브 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OA가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OA가 아니라면은 이제 그 외에 흔하진 않겠지만 오스테오네크로시스 그리고 차르콧 아르스라이티스, 차콧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당뇨랑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페리페럴 뉴로패스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치료가 필요하면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의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된 크로닉 아르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퀘스천이 이제 얼마나 많은 조인트가 인발브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폴리아르스라이티스,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세 관절보다 많은 관절이 인발브되어 있을 때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성 관절염보다 적은 모노아르스라이티스, 한 관절, 그 다음에 두세 관절이 침범된 올리고아르스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인펙션이 진행되어서 크로닉으로 넘어간 경우, 그 다음에 차후로 또 설명드리겠지만 소리아틱 아르스라이티스, 리액티브 아르스라이티스 둘 다 이제 스폰딜로 아스로패스의 그 일환인 질환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베날 아르스라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세 관절보다 많은 관절이 침범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퀘스천으로 시메트릭 관절, 어시메트릭 관절을 통해서 감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하지 않다면 이제 비대칭적으로 한쪽만 나타난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소리아틱, 리액티브 아르스라이티스를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시메트릭 하다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류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죠. 그래서 그 RA가 가장 침범이 많이 되는 PIP 조인트, 손의 MCP 조인트, 그 다음에 풋의 MTP 조인트 등이 인발브되어 있다면 류마토이드 아르스라이티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메트릭하게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는데 RA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푸스라든지 시스테믹 스콜레로시스, 마이오사이티스 등이 또 이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감별 포인트는 네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진짜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 맞는지 아니면 관절 외 주변 조직에서 오는지, 그 다음에 듀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6주를 기점으로 어큐트와 크로닉 감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플라메이션이 소견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절 침범의 조인트 인발브먼트의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네 가지 퀘스천으로 실제로 관절통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articular pain이 맞는지를 감별하려면 대략의 이제 아나토미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인트라고 얘기하면은 조인트 캐버티가 이제 캐버티 내 빈 공간이 있고, 그거를 싸고 있는 파이브러스 캡슐과 시노피올 멤브레인이 요 조인트 캐버티를 싸고 있는 articular 캡슐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 바깥쪽으로 이제 리가먼트가 이어지면서 텐던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뭐 텐디나이티스 등은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관절이 아프다고 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르티큘러 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티큘러 캡슐을 형성하는 시노비얼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RA라든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이 시노비얼 멤브레인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CT라든지 저희가 초음파상에서 시노비얼 멤브레인 쪽으로 시노비얼 하이퍼리퍼레이션이 이제 동반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RA 같은 자가면역 질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첫 번째 퀘스천에서 관절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articular pain이 아니라면은 이제 흔한 거는 이제 과사항으로 인한 텐디나이티스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로 인한 프랙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의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벌사이티스 등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벌사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이 생기는 관절이 엘보라든지, 그 다음에 엘보에 이제 올레쿠라논 벌사이티스, 그 다음에 앵클의 라테럴 말러스 쪽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이제 뭐 발목이 붓고 아프다, 발목 관절염이다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이제 피지컬 상에서는 articular pain이 아닌 주변 벌사이티스 등이 와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상의 관절염과는 이제 치료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근통이죠. 저희가 또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또 많이 보고 또 뭐 신경과라든지 특히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질환인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전신의 이제 비트적인 관절통 외에도 이제 관절 주변의 이제 전신 근육통, 그 다음에 약간 비트적인 전신 통증,
무력감,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이제 진단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 뭐 루푸스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파이브로마이알지아를 바로 양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안 되고요. 일단은 이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루푸스라든지 다른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다른 이제 자가면역질환 먼저 감별 후에, 배제한 후에 이제 실제로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그때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 방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하는 거는 저희가 뭐 텐더 포인트를 이제 체크를 해서 몇 관절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웰에서 또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약은 뭐 둘록세틴, 심발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리카, 프레가발린, 뭐 그런 약들도 많이 쓰게 되고, 에타빌 뭐 등등 뭐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 환자분들마다 아무래도 좀 치료 방향은 치료 예후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 류마티스 다발성 근통도 보통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제가 치료하는 질환인데, 이건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퀘스천으로 실제로 이제 인플라메이션의 유무가 있는지입니다. 이 인플라메이션의 유무를 이제 확인을 하려면 저희가 크게 또 네 가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닝 스티프니스가 동반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뻣뻣하다, 그런 경우에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듀레이션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 O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이란 뻣뻣하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잠깐 뻣뻣하다 몇 분 안에 없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조조강직이 있다고 제가 지칭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닝 스티프니스가 동반이 되려면 이 듀레이션이 1시간 이상 진행될 때 저희가 이제 조조강직이 있다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침에 뻣뻣한 조조강직이 있다면 이제 조조강직이 진행되는 시간을 체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인트의 소프트 티슈 스웰링이 동반되어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뭐 환자분들, OA 환자분들도 이제 보니 프로트루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관절이 부었다,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부어 있다면은 이제 그냥 뼈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주변 소프트 티슈 스웰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피지컬 상에서 실제로 뭐 조인트가 있다면 조인트 주변으로 스웰링이 있는지 피지컬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고, 꼭 손가락이 뭐 관절이,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꼭 피지컬 해서 실제로 스웰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요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 아침에 많이 붓는다고 할 때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부으면은 손에 이제 우리가 주름이 있는데, 이런 주름이 실제로 튼튼하게 펴질 정도로 많이 붓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붓는데 실제로 뭐 주름이 펴져서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붓는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조인트 스웰링이 있다고 지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 퍼티그, 피버, 웨이트 로스 등의 시스템의 심텀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랩을 꼭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랩상에서 ESR이라든지 CRP 같은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마커가 증가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이런 네 가지 퀘스천을 통해서 인플라메이션의 유무를 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감별 포인트, 어큐트 아르사이티스에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또 질환을 감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하게 얼스쿠트 아스라이티스, 갑자기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인펙션을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septic 아스라이티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내과라든지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의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또 약간 오비락으로, 이게 보통 이제 또 통증유형과 선생님들이라든지 관절이 아픈 경우에 저희가 뭐 무릎이 같은 경우에는 연골주사라든지 그런 이제 관절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septic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 이미 환자분이 특히 뭐 시골에 계신 분들 뭐 자가로 침을 맞았다, 부항 같은 걸 떴다, 그러고 나서 이제 septic 아스라이티스 인펙션이 이제 동반된 상태에서 또 이제 의원을 내원해서 괜히 거기도 또 이제 관절 주사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주사 맞고 septic 아스라이티스, 인펙티브 아스라이티스가 동반이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또 억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런 뭐 관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후로 그런 뭐 침이라든지 주사 맞은 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 환자분들은 사실 뭐 해도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꼭 이제 하게 되면 관절 주변부 쪽으로 멍이라든지 뭐 주사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뭐 며칠 안에 뭐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좀 위험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오시라, 그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 다음 septic ulcer, 그 다음 septic 다음에 가장 또 대표적인 acute ulceritis 같은 경우에는 가우트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보통 이제 가우트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60세 이상 이제 폐경으로 진행이 되면은 가우트가, 여성분들도 가우트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젊은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안 생기는 거는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유릭 애시드를 억제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보통 젊은 여성분들은 가우트가 잘 안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남성분이 특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퍼스트 MTP 조인트가 갑자기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가우트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발이 부으면은 다 가우트냐, 남성분이 발이 부어서 왔다, 전부 다 가우트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 또 비슷하게 오인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감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비슷하게 오인될 수 있는 게, 갑자기 붓고 아픈 것들이 셀룰라이티스 양상도 굉장히 비슷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또 시집만 가서는 알 수는 없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 많이 보신 선생님들은 또 대충 보면 감별하실 수 있겠지만, 뭐가 가우트고 뭐가 셀룰라이티스일까요? 예, 물론 뭐 시집만으로 알 수는 없고 검사는 진행해 봐야겠지만, 대략 보고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앤서 답변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우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진을 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아큐트 가우티 아스라이티스가 왔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인트 폴리스팅을 이제 아스파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평강현병을 밀어서 이제 거기서 크리스탈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건 100% 확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평강현병이 또 류마티스 내과가 아닌 경우에는 구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또 있어도 이게 또 뭐 슬라이드 밀고 또 번거로운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아무래도 수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매번 또 시행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가우트를 처음에 이제 확진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울트라사운드 초음파가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우트가 이제 어택이 왔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 하이알린 카틸리지를 통해서 하이알린 카틸리지 위쪽으로 유레이트 크리스탈이 침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니 컨투어, 뼈랑 대칭적으로 이제 두 개가 더블 컨투어가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리스탈이 관찰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가우트일 수 있겠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우트가 이제 어큐트 단계를 통해서 많이 진행되면 이렇게 토파이가 쌓이면서 토파세우스 가우트가 또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예전에 그냥 특히 뭐 약간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은 가우트가 있으면 그냥 급성기 때 진통제랑 콜킨 먹고, 안 그냥 괜찮으면은 약 안 먹고 그냥 버텼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파이가 많이 쌓이고 진행되는 곳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가우트 진단하고 치료하실 하실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급성기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성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릭 애시드를 낮출 수가 있는 유릭 애시드 롤링 에이전트, 말로피린이라든지 페북소스텍 같은, 그 다음에 뭐 그런 약들을 이제 꼭 장기간 복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꼭 지칭을 하신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제 그 어큐트 가우트 이제 어택 지나고 나면은 꼭 팔로우 하셔가지고 유릭 애시드 레벨 체크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알로피린이라든지 페북소스텍 같은 이제 유릭 애시드 롤링 에이전트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그 환자들 팔로우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게 환자 뭐 유지하고 하는 데서 또 이제 의원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파이가 진행되게 되면 흔히 발이 많이 생기는데, 그 외에도 손이라든지 뭐 다양한 관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진행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이 또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손이라든지 발에 이렇게 토파이가 많이 쌓여있다, 이런 거 달고 오신 분들이 갑자기 뭐 엘보가 붓고 아프다, 그 다음에 뭐 니가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팔꿈치가 부어도 이거 가우트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토파이가 또 많이 쌓이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토파이 쌓인 것들이 디포짓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초음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저형적인 양상인데, MTP 조인트종으로 어택이 오면서 이렇게 조인트 플루이드가 차고, 이런 경우에 이거 조인트 플루이드 아날라이시스 해가지고 이제 제가 평형을 보게 되면 크리스탈이 대부분 나오겠죠. 또 이게 보통 이제 또 초음파 보시면서 도플러 시그널 많이 보시는데, 도플러 시그널 대부분은 이거 시그널이 증가된 것들이 역시 또 인플라메이션이 있겠구나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우트랑 비슷하게 올 수가 있는 게 슈도 가우트도 이제 양상이 비슷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슈도 가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트보다 훨씬 더 좀 고령층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이제 풋보다는 니 쪽에 흔히 이제 침범되는 것들이 그 빈도가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인트 플루이드 뽑아서 평강형병 보면 이제 CPPD 크리스탈이 관찰이 되는데, 사실 뭐 가우트만큼 뭐 흔하지는 않죠. 또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콘드로칼시노시스가 이렇게 식으로 이제 침착된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이제 감별해야 될 것들은 이제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그 다음에 소리아틱 알서라이티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트랑 같이 이제 스폰딜로 알스로패시, 척추 관절병증이라는 병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전에 그 젊은 분들이 보통 많이 생깁니다.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고, 이게 이전에 엔터릭 GI 인펙션이라든지 유로제니탈 인펙션이 선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게 잠복기가 짧게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뭐 길게는 6주 정도, 근데 대부분 한 달 이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저희가 젊은 분들이 갑자기 그 특별한 외상력 없이, 이전 병력 없이 갑자기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저희가 한두 달 안에 꼭 이제 항생제 치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과거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의 빈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게 그 원인은 보통 이제 유로제니탈 인펙션, 선행되는 이제 유로제니탈 인펙션 중에서 클라미디아균이 가장 흔한데, 또 그런 경우에 클라미디아균에 대한 항체 생성이 남성분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성분이 좀 더 잘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메트릭보다는 이제 한쪽만, 물론 뭐 대칭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아시메트리하게 오는 것들이 대표적이고, 대개는 상지보다는 하지 쪽으로 이렇게 붓고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세 번째 토적으로 닥틸라이티스라고 전체로 붓고 아픈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처럼 이제 스폰딜로 알스로패시의 일환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뭐 진단에 의심이 된다, 그럼 이제 초진에서 저희가 랩을 하면서 HLA-B27 유전자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양성이 나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40에서 60%나 절반은 이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대개는 이제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잠복기를 두고 그 다음에 알서라이티스가 생기는 건데, 이게 대다수는 한 90% 정도는 이게 한두 달 안에 자연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진에서 저희가 보통 진단이 되게 되면은 되게 뭐 엔셀이라든지 그 정도 쯤에서 경과를 보는데, 대개는 좋아지지만 한 10% 정도는 10에서 한 5에서 20% 정도는 이게 만성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아까 초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HLA-B27 유전자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크로닉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초진 진단 때 환자분들에게 그런 것도 주지시키는 주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이런 양상이 오는데, 또 이게 또 대표적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올 수 있는 피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역시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루를 같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루성 각비증이라고 해서 이제 베지클이랑 푸스툴 양상으로 보통 이제 이게 파업이라든지 솔드용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유로제니탈 인펙션이 더 선행이 되니까 역시 이것도 여쭤봐야 되는 건데, 윤상 기두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진단에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남성분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한두 달 전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 다음에 특히 하지 쪽으로 한쪽이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그 병력이라든지 그런 걸 청취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큐트는 이제 끝났고, 이제 크로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로닉 알서라이티스 중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실제로 동반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 OA죠. O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조인트 스페이스가 이제 내로잉 되면서 카틸리지가 로스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생기는데, 이런 OA도 이렇게 노들 프로트루전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대개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OA 같은 경우에 사실 특별한
치료가 뭐 특별히 또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은 저희가 엔사이드 소염 진통제 정도 주면서 경과 보고, 그 다음에 좀 덜 쓰라고 말씀드리고, 다이아세린이라든지 이모튼 같은 이제 보통 연골 보호제 같이 드리면서 팔로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근데 오해가 또 통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또 저희가 또 보통 쓰는 게 둘록세틴 신발타가 이제 SNRI 항우울증 제제인데, 이게 또 60세 이상 그 골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역시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 많이 심하고 한 분들은 같이 엔사이드 주다가 안 되면 같이 둘록세틴 드려보기도 하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오해 환자 보시다가 좀 엔사이드로 계속 통증이 있다, 아니면 크레아틴이 높아서 약 쓰기가 좀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약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크로닉 알사이티스 중에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동반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조인트 인바이먼트를 이제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관절 이하로 모노알사이티스 한 관절이 생겼다, 그 다음에 올리고 알사이티스 두 관절이 침범이 됐다, 두세 관절이 침범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펙티어스 알사이티스가 어큐트 단계를 넘어서 이제 크로닉으로 진행이 됐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또 항생제를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데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그리고 소리아틱 알서라이티스 둘 다 이제 스폰딜 아스로페스의 그 양상인데, 리액티브 알서라이티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는 이제 그 크로닉 어큐트 단계에서 이제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4에서 20% 정도는 크로닉 알서라이티스로 진행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LA-B27 유전자 검사에서 양상이 나올 때 이렇게 크로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주지하고 그 치료를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아틱 알서라이티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또 소리아틱 알서라이티스 되게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좀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20대,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제가 또 갑자기 젊은 환자분들이 관절이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 이제 소리아시스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꼭 이제 피부과에서 건선을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양상이죠. 이게 각질이 쌓이면서 계속 켜켜이 쌓여서 보통 인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는 것처럼 쌓이는 양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소리아시스가 있는 거니까 이게 소리아틱 알사이티스가 동반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소리아시스가 스킨 소리아시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통은 이제 건선이 있으신 분들이 한 10% 정도가 건선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건선 치료하시다가 관절 붓고 아프니까 저희가 류마티스내과 의뢰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또 이제 건선 관절염 치료하다가 피부 증상이 영 안 좋고 그 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 동반돼서 제가 또 피부과 의뢰돼서 같이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약간 한 환자분들의 80% 정도는 일단 이전에 건선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건선이 선행되고 나서 피부 증상이 있고 나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건선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게 건선 피부 증상이랑 그 다음에 관절염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약간 1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 피부 건선보다 관절염 양상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증상은 없는데 양상이 건선 관절염 양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양상으로 건선 관절염 양상이 보인다면은 이게 피부 증상보다 선행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리아틱 알사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말초관절 쪽으로 흔히 많이 생깁니다. 역시 척추에도 침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거는 이제 RA처럼 PIP, MCP 조인트보다는 DIP 조인트 쪽으로 흔히 많이 생깁니다. 젊은 남성분이 사실 이게 OA 양상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OA가 아닌 생기지 않을 젊은 환자분이 갑자기 외상력 없이 DIP 조인트라든지 이런 데가 갑자기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소리아틱 알서라이티스 한 번쯤은 이제 의심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손뿐만이 아니라 발도 이제 그 극관절 쪽으로, 말초관절 쪽으로 흔히 많이 생기고요. 이게 또 닥틸라이티스라고 해서 의형주 이후도 전형적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DIP 조인트가 이제 인발부대에서 사실 이쪽은 이제 아스라틱 체인지가 되면서 약간 관절 변형이 좀 왔죠. 그리고 닥틸라이티스라고 해서
이제 손 발가락염인데 이게 소시지 라이크 핑거라고 해서 관절만 붓고 아픈 게 아니라 관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붓고 아픈 양상이 흔히 또 같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손뿐만 아니라 발가락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손발이 최근에 부은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었다, 이런 닥틸라이티스 양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또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스폰딜러 아스로페시 그 병군에서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꼭 소라틱 아스라이티스가 아니더라도 리액티브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사실 이게 젊은 분인데 이미 아스라이티스 체인지가 좀 많이 진행되면서 관절 변형이 조금 진행이 됐죠. 이것도 역시 또 초기에 치료하는 경우가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빨리 이제 진단을 한번 좀 이제 의심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경구약을 이제 보통 해서 제가 말초관절염증이 있을 때 설바살라진 같은 디마드, 아래에서 쓰는 이제 그런 약들 많이 쓰게 되고, 만약 거기서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면 요즘은 이제 주사제, 생물학제 그런 것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게 그 건선만 있는 경우에도 보통 요즘 피부과에서도 이제 생물학제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쓰게 되면은 건선 관절염 자체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건선이 진행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에도 또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콩콜라이시스, 박리증이 생기고 LP팅이라서 오목하게 이제 파지고, 그 다음에 서분컬 하이퍼케라토시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과다증이 생기면서 겹겹이 이제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환자가 손이 아파서 왔는데 이제 내일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좀 양상하고는 다르죠. 이런 식으로 병이 나타나면은 이게 또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선 병력 꼭 확인하고, 만일 애매하다면은 뭐 건선 확진을 위해서 피부과 한번 의뢰드리고 그런 것들도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성 관절염에서 폴리알트라이티스, 다발성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관절 이상 침범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몇 가지 질환을 같이 또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메트릭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아틱 아스라이티스, 리액티브 아스라이티스가 이제 크로닉 양상에서 이제 한쪽뿐만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만일 이게 시메트리하게 나타난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RA겠죠. 물론 RA도 초기 단계에서는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쪽 손목만 붓고 아프다, 또 이게 약간 큰 관절 중에서 한쪽 니만 붓고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시메트릭하게 작은 관절부터 먼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PIP 조인트, MCP 조인트, 그 다음에 푸드 NTP 조인트가 인발브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RA를 의심할 수가 있죠. 그 사진 보시면 이제 사실 굉장히 정의적인 양상인데, 세컨드 MCP 조인트 정도로 붓고 아프고 레드니스 동반되어 있고, PIP 조인트가 전형적으로 좀 부어있는 양상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행이 되면 이런 디폴모티 같은 경우도 흔히 많이 생기는데, 그 부토니어 디폴모티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이제 RA가 아니더라도 외상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디폴모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또 정형외과에서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디폴모티가 외상력 없이 갑자기 생긴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RA 같은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디폴모티가 있다면 꼭 수술적 치료 전에 관절이 붓고 아팠는지 그런 병력을 한번 여쭤보시고 RA 검사를 같이 한번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제 RA 같은 경우는 아스렉 체인지가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양쪽 손목 다 안킬로시스가 진행이 됐고 보니 이로전이 진행되고 좀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게 또 초기 단계에서 보통 손, 발, 작은 관절로 진행되는데, 진행되면은 뭐 엘보 같은 게 엘보, 니, 숄더 다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엘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니 이로전이 좀 심하게 생겼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많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RA 푸시, 사실 RA가 또 초기 단계에서 보통 손 쪽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발 쪽에만 도미넌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약간 또 치료가 좀 진단이 늦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약간 할룩스 발구스, 그러니까 무지해반증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지해반증 수술하고 나서 다시 아프다고 또 하시는 분들 종종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할룩스 발구스하고는 다르게 그냥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붓고 아프면서 이제 디폴모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레터럴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관절들이 전체적으로 휘면서 이게 데비에이션이 진행되니까
세컨토 오버라이딩 되면서 이게 약간 겹쳐진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런 디폴머티가 동반이 된다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에 보통의 환자보다 젊은 나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꼭 이제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붓고 아픈 양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RA 검사를 같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또 대개는 이제 RA 같은 경우에 시로파티브 RA가 이제 90%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를 하면 류마토이드 팩터라든지 안티 CCP, 항 CCP 항체 같은 이 자가 항체들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한 10% 정도의 시로 네가티브 RA,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가 항체들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이제 팩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RA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 또 약간 치료식을 놓치는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이제 ESR, CFP 같은 이제 인플라메이션의 마커를 같이 해보고 이게 증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들이 꼭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팩터가 안 나오더라도 이제 RA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면 치료 방법은 다르진 않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DMARD 빨리 시작하는 것들이 예후가 좋기 때문에 꼭 이제 랩을 하실 때 ESR, CRP 같이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증가되어 있고 관절이 붓고 아픈 양상이 있다면 진단 기준에 맞춰서 한번 RA가 맞는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성염증성 관절염이 다발적으로 생겼는데 RA의 진단은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RA 외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류마티내과에서 보는 루푸스, 그 다음에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그 다음에 마이오사이티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얼굴 이제 홍반이죠. 이제 말라레시인데 이게 이름 자체가 루푸스가 이게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루푸스가 예전에는 이제 전신성반 루푸스를 낭창이라고 한자어로 낭창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낭이 이제 그 이리 낭자니까 말 그대로 이리가 그 핥힌 상처 그렇게 해서 이제 루푸스 양상으로 핥힌 상처처럼 얼굴에 생긴다. 그래서 이제 루푸스라고 지칭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많이 생기는 게 얼굴 홍반 쪽으로 이렇게 말라레시가 많이 생기고 이게 말라레시가 생기게 되면 보통 이제 네조레비알 폴더 여기 팔자 주름 안쪽으로는 이제 래쉬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역시 이게 또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폐경 전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분이 이런 홍반이 반복된다. 그럼 한 번쯤은 루푸스 의심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또 피부과에서 홍반 치료하시다가 약간 뭐 전신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니까 류마티내과 가서 한번 검사해보라고 좀 의뢰들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루푸스가 진행이 되면 이런 알로페시아 같은 피부 증상도 흔히 많이 생깁니다. 역시 뭐 알로페시아, 머리 빠지는 것들이 단성형 여성형 탈모라든지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 좀 병적으로 생기면은 역시 이것도 다른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는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탈모 클리닉 치료받다가 검사 권유받고 오셔서 진단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노드 페노멘은 흔히 이제 손발 냉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뭐 추울 때 손발 시리다가 그냥 괜찮고 그런 분들은 많은데 손발 시려서 실제로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레이노드 페노메논 같은 경우에 루푸스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루푸스라든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같이 동반이 돼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레이노드 페노멘은 실제로 이제 손발이 겨울철에 붓고 시리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꼭 한번 이게 실제 컬러 체인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변이 이제 경계가 될 정도로 병변이 체인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노드 페노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레이노드 페노멘 같은 경우에 1차성 레이노드와 2차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한 이제 원인 질환 없는 1차성 레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냥 좀 추울 때 손발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심하면은 뭐 니페디펜, 아달라트 같은 거 혈관 확장제 드시면서 그냥 경과를 보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심한 경우에 약을 좀 강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2차성 레이노드라면 이제 루푸스라든지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원인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은 이제 팔로하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레이노드가 있다가 레이노드가 워낙 심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피팅 스카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발 끝쪽으로 맨날 계속 시리고 아픈데 실제로
피지컬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늘 찔린 것 같이 스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를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손발 시리고 아픈 분들은 꼭 한 번쯤 발이라든지 손끝 쪽으로 이런 식으로 상처 같은 게 생기진 않은지 여쭤보고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진행이 되면은 스클레로닥틸리 이제 가락 피부 경화증이죠. 이 정도 이제 경화가 진행되면 요거는 이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진단이 바로 가능한 건데, 이게 PIP 조인트가 침범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랩상에서 뭐 오토 안티바디 양성 나오고 몇 가지 진단 기준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단지 뭐 손만 굳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생기면은 이제 롱파이브로시스도 진행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도도 이제 굳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전신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머스큘러스켈레탈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크게는 이제 4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티큘러 프로블럼이 맞는지, 그 다음에 듀레이션 6주를 기점으로 어큐트인지 크로닉인지, 만일 크로닉이라면은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되어 있는지 말씀드린 4가지, 모닝 스티프니스, 소프트 스웰링, 시스테믹 심텀, 그 다음 랩상에서 ER, CRP 증가되어 있는지, 거기서 만일 또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면 조인트가 어떻게 침범되어 있는지, 조인트의 개수와 그 다음에 시메트리한지 넌 시메트리한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자가맥자른들을 지칭할 수 있는 다른 전신 증상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통이 동반된 자가면역 질환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관절통의 양상, 기간, 염증의 유무, 관절 침범의 패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절통 외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시사하는 전신 신체 검사 소견도 중요하다. 네, 아까 보였던 이제 가우트랑 셀룰라이티스. 이제 뭐가 가우트고 뭐가 셀룰라이티스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셀룰라이티스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그 발 등 쪽으로 디퓨저하게 이제 그 발적이 있고, 근데 발적 있는 위치가 보면 약간 그 조인트보다는 디퓨저하게 그 조인트 부위를 좀 벗어나죠. 물론 이게 CG만으로 알 수는 없는 거고 약간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진은 이제 셀룰라이티스를 좀 더 우수하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또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건 퍼스트 MTP 조인트 쪽으로 이제 그 레드니스와 스웰링이 동반된 가우트 환자분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손 발톱 주위염, 이제 파로니키아가 생기면서 인펙션이 되면서 주변으로 이제 셀룰라이티스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이쪽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부과라든지 정형외과 의뢰를 드려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강의가 굉장히 저희들 관절 질환을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로컬에서 사실 궁금한 것은, 뭐 관절 질환도 감별, 자가 면역 질환 감별보다는 당장에 이 환자를 응급으로 이래 전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히 진통소염제를 쓰고 지켜봐도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게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트라우마로 인한 프랙처 같은 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만성 관절통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사실 빈도로 치면 대다수는 이제 OA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그냥 엔사이드 주고 소염진생제 주면서 경과를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실제로 동반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 시기가 놓쳐버리면 또 약간 좀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크게 4가지 퀘스천 중에서 인플라메이션의 동반 유무를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이 붓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웰링이 있는지 꼭 물론 랩을 해서 이제 ESR, CRP 같은 걸 체크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당장은 어려우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조인트 내에 이제 관절이 그냥 아픈데 뼈가 좀 튀어나오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해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과를 보면 되는데, 실제로 스웰링이 동반되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수 있고, 관절 내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면 이제
보니 이로전이라든지 아티큘라 체인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제 랩이라든지 그런 거 시행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중에서 이제 바로 피지컬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스웰링 유무니까 실제로 붓고 아픈 게 있는 건지를 한번 우선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환자분들한테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아침에 뻣뻣할 때 실제 모닝 스티프니스가 1시간 이상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져보니까 관절이 부어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여쭤보니까 레드니스, 한 번씩 발적도 생기고 붓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단순 이제 소염 진통제 처방보다는 이제 인플라메이션 유무를 감별해 보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환자가 그냥 단순히 뭐 많이 쓰고 아픈데 그냥 뼈는 좀 튀어나와 있고 실제로 뭐 아침에 뻣뻣한데 한 1, 2분 잠깐 뻣뻣하다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좀 진단이 늦어진다, 되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아침에 뻣뻣한 양상이 이게 1시간 이상 지속이 됐고 만져보니까 실제로 관절이 많이 부어있다, 스웰링이 실제로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시기가 놓쳐버리면 또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뭐 류마티내과를 의뢰를 드리신 것도 좋고, 아니면은 바로 한번 랩을 확인하셔가지고 ESR, CRP 같은 것들이 증가되어 있는지, 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게 뭐 류마토이드 팩터, 그 다음에 항CCP 항체, 그런 검사도 한 번쯤 진행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항CCP 항체 같은 경우 이제 보험 적용이 작년 9월 달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급여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항CCP 항체도 이제 그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 부담금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통증이 있다면 그런 검사도 한번 좀 같이 시행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세션 1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반드시 강의 시 퇴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잠시 휴식하신 후에 4시 전에 다시 입장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